예,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윤경준의 이슈톡톡입니다. 오늘은 6.3 지방선거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할 주인공,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무소속으로 4선 도전에 성공한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입니다. 충청권 최초로 무소속 기초의원 4회 연속 당선이라는 기록을 쓰게 된 김영인 태안군 의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먼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3선이라는 이 의원직을 수행하셨고 다시 한번 주민 선택을 받아서 이번에 4선 군의원이 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소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좀 먼저 해주신다면요. 예.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안 구민 여러분, 저는 이번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제10대 태안군 의회 의원에 당선된 김영인 당선인입니다. 제가 복이 참 많은 사람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으로 무소속으로만 4번 연속 당선이라는 큰 영광을 안았습니다. 군인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분에 넘치는 사랑을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신념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의원님께서 지금 소회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다시피 이 거대 양당 구도 속에서 무소속 후보로 선거를 치른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번에 그 4선 의원이시지만 선거 과정 중에서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중점을 두시고서 운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우선은 제 색깔을 찾아서 어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소속이지만 흔들리지 않았던 우리 3선의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과 소신, 그리고 평소 생각해왔던 태안군의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다소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한 분 한 분 유권자를 찾아뵙고 저의 진심을 전해드리려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예, 하여튼 정말 일단은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할애를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유권자분들을 가장 많이 찾아뵙는 데 시간을 많이 쓰신 거네요, 그러면. 예, 그런 발품을 많이 팔았고요.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루에 보통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잠을 못 자고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좀 많이 뵈려고 많이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 역시 좀 큰 또 남다른 숨겨진 노력이 있으시군요. 만약에 사실 이번에 그 선거를 치르시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었긴 한 걸로 보여지십니다만 특히나 가장 어려웠던 부분 좀 꼽으라면 뭘 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무소속이다 보니까 이 명함에서부터 편말, 또 현수막, 또 칼라, 또 연설문에 이르기까지 이 소소한 것에서부터 기획, 연출, 선거 운동에 이르기까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다 보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나날이 연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예. 사실 그런 무소속의 선거를 지금 4번을 치르셨고 결국에 당선이 되셨는데 아마 이런 선거 과정을 지켜보신 많은 유권자들이 그동안에도 계셨고 이번에도 좀 많으셨을 걸로 보여져요. 지금 우리 의원님이 하시는 이 선거 운동을 보시면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주로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매번 선거 때마다 분위기는 좀 달랐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 또 발전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선택이 되더라도 주민 가까이에서 많이 듣고 겸손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권자분들이 원하는 부분은 당선 전과 또 당선 후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좀
초지 일관의 행정을 좀 아니면 또 이런 의정 활동을 기대하신 걸로 좀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지역 주민들께서 다시 선택했다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12년 동안에 의정 활동을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의미라고도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태안군위의 이제 7대, 8대, 9대 의원을 역임하시면서 이거는 뭐 내가 잘했다 아니면 정말 이거는 성과로 꼽을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좀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뭐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는 우선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 노력해 왔고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상급기관에 가감 없이 전달되고 전달된 목소리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안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문제였는데 지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정작 많은 국민들께서 알지 못할 때에 간담회 또 토론회를 주도해서 지역사회 공론화에 불을 지폈으며 이를 토대로 태안화력 발전소 폐쇄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져 고용 불안과 세수 감소에 대응하는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태안화력 발전소의 주 진입도로인 지방도 603호, 634호 약 20여 킬로미터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은 2014년 초선 의원으로 등원하면서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시작을 해서 현재는 공사를 하는 구간, 또 보상이 추진되고 있는 구간, 또 설계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나뉘어서 한창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선 의원 때 시작했던 일이 지금 이제 4선 의원이 되시는 이 시점에서 실제 정상 추진이 되어서 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초의회에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 광역이라든가 또 국회 또 지자체장 이런 부분들이 함께 또 우리 국민들께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좀 좋은 성과가 계속 나오는 걸로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좋았던 성과들 위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반면에 의정 활동하시면서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아깝다, 아쉬웠다 좀 이런 부분들도 있으면 좀 꼽아 주시면 어떨까요? 글쎄 뭐 아쉬운 거는 많이 있고요. 이게 선출직의 한계일 수도 좀 있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민원을 제시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답답함을 호소할 때 정확하게 맺고 끊어야 되는데 눈치를 보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요. 또 목소리 큰 다수의 의견에 귀를 좀 더 기울이지 않았나, 좀 소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나 이런 행사나 관광 등 이 인사 다니기에 급급했던 그런 선거 문화에 같이 휩쓸려 다녔던 부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선출직이시다 보니까 일단 인지도도 필요하시고 인사를 또 안 하면 또 서운하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의원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도 다니시고 또 안 할 수 없는 또 안 다니실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았을 걸로 좀 보여져요.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선택을 받아서 제도권 안에 들어왔으면 그 소중한 시간들을 조금 더 그 업무 연찬이라든가 자료 검색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활용을 해서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더 뛰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예. 예. 어차피 또 10대 의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잘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곧 이제 10대 태안군위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7월 1일자로 개원을 하게 되는데 10대 의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가야 된다 하는 이 태안 지역의 현안
아니면 또 어떤 게 좀 가장 중요하다, 시급하다 좀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공감대 형성이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 한국서울발전 주식회사 등 이 발전 공기업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함께 또 현재 아무런 대안 없는 태안화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또 양분화된 국민들의 갈등 해소 문제, 또 기업 도시, 또 삼성중공업 출연 기금 등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지역에서 지금 태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뭐 공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서부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화력발전소 자체가 없어지면 그 동력을 잃는 거로도 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아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때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다른 대책들도 좀 요청하셨는데 아직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여러 법안들은 제출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 뭐 법률이 통과됐다는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아직 계류 중인 예. 사안으로 좀 걱정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기 여러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면은 뭐 인구 소멸위기 또 지방 세수 감소 복합적으로 많이 얽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또, 예. 또 인구는 감소하는데 대부분 이 농촌 지역 태안도 사실 그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조 원 이상의 기금 조성을 포함한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서 국가 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인구 유입과 관련해 가지고서 좀 정책을 많이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구 확대를 특히 강조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또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거, 교육, 일자리를 연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과 먼저 정착한 주민들과 새로이 정착하는 주민들 간의 대화와 소통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뭐 주거라든지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거나 교육이나 일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지만이 인구들이 좀 유입된다라는 정책인데 결과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좀 많다고 보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군이 일반적으로 우리 교통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회 간접 자본에 좀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나 광역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접근성을 개선을 해주면 이런 부분들은 순리적으로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또 이제 이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이제 군의원도 전문가 시대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각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좀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의회 차원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뭐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 말씀 중에 나오는 것들이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연수 이런 것들을 받아야지만이 사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갖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 같고요. 우선 집행부는 이 방대한 조직과 또 예산, 정보를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런 집행부를 상대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또 그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연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뭐 지난번 패널로 모셨던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의원님들이 얼만큼의 전문가냐에 따라서 행정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예.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더 많은 연수, 더 많은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걸로 보여지네요. 예. 예,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태안군 의회처럼 규모가 적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 독립이 꼭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 너무 소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이 연구하고 연수를 받아서 집행부를 상대로 또 중앙 정부를 상대로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육상 지방선거 통해서 태안군의회도 구성이 됐는데 지금 우리 김영현 의원님 제외하고는 사실 모두 초선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회에 입성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의원의 선배격으로서도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의원님들이랑 협력 또 아니면 또 의회 운영 계획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우선 이번에 같이 등원하게 되는 의원님 모두 준비되어 있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 상호 간의 배려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과 동의만 된다면 행사장 이런 데 몰려다니는 선거 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의회 안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의회 안의 이야기를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정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주민들께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태안군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희신 후보 당선됨으로 인해서 이제 8년 만에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태안군과의 이제 행정과의 협력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선 윤희신 태안군수 당선인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자는 목표는 하나의 목표는 같거든요. 빛의 속도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지역의 현안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함께 뛰었으면 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주셨던 소중한 말씀 기억하며 약속을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꾸며 어르신들께서 존경받는 태안군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국민 곁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잡아 봤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기다려 주시고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정당이라는 배경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건 결국 일 잘하는 참일꾼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경준 이슈톡 오늘 태안군의회 김영희 의원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고 생생한 지역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